저는 이렇게 어려운 국어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책을 제가 바꿔보니까 네, 제가 예전에 어떤 강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된 적이 있어요. 입시에 성공하신 수많은 부모님들을 만나 뵌 적이 있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면 어렸을 때 한자 교육에 좀 신경을 쓰신 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좀 흥미롭고 수긍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언어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영어도 중요하지만 이게 영어를 정말 더 잘하려면 우리말 모국어의 배경 지식이라든지 모국어 어휘량으로서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이 그리고 사고를 한 것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 교육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내용이 이 한자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국어 수업을 하다가 어떤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중에 화자라는 말을 썼더니 학생들이 그 선생님 작품 얘기를 하는데 왜 여기서 꽃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서 한바탕 같이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뭐 영어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에 대해서 아이들이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들이 최근에 많이 대두되었었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문해력을 위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우리 아이들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영어 수업을 하지만 영어 100% 수업보다도 저는 영어 지문을 읽을 때에도 그 뜻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려면 우리말 어휘로서 아이들이 아는지 확인을 해볼 수밖에 없고 만약에 모르면 한자의 뜻도 가르쳐 주면서 다양한 어휘들을 좀 설명을 해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에 대해서 아이들이 지식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영어로만 아는 수업보다는 이렇게 우리말 배경 지식에 대한 다양한 언어 자극을 줄 수 있는 수업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공부를 할 때에는 평소에 아이들이 이제 만화책이라든지 스토리북만 많이 읽었던 친구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딱딱한, 갑자기 이렇게 어른들이 쓰는 용어 같은 그런 어휘들을 교과서에서 보고 시험에도 나오고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이것을 주로 사용하신다 라고 하면은 참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겠다. 그리고 국어라는 이제 언어를 굉장히 좀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평소에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미리부터 부모님들이 이런 한자에 대해서 평소에 아이들과 서로 대화를 나누실 때 소재로 삼고 어떤 사회현상이나 과학현상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이런 한자 어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어휘에 대한 감각을 좀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다양한 이런 비문학 언어도 관련된 어떤 뭐 신문이나 사설 혹은 비문학 책들을 두루 읽으면서 발전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적합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이들이 평소에 관심이 없는 그런 분야일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 안에서 교과서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어휘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미리 공부를 해두면 교과서를 학습하거나 시험에 대비할 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어 학습을 대비해서 어휘사전 뭐 이런 거 좀 사다 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책은요. 이제 먼말 국어 용어 200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보니까 일단 제목부터 어떤 이제 부모님들은 반감을 가지실지 모르겠어요. 뭔 말? 이런 말 자체가 굉장히 어쩌면 이제 국어 선생님이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해야지 이렇게 무슨 축약된 말을 사용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좀 재미있게 다가왔어요. 오히려 너무 딱딱하고 어법으로 너무 정확한 그런 어휘를 사용해서 아이들한테 다가가고자 하면은 지루하다 그리고 굉장히 따분하다 이런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제목을 지었다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긍정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메가스터디라는 회사가 굉장히 그동안 학생들과 수없이 많은 교류를 직접적으로 해오시면서 성장한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학생들의 눈높이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흥미를 자극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이제 어른들이 고리타분하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기만 하려는 그런 교재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책의 초반에 보면은 만화로서 이 책의 이제 필요성을 좀 친구들에게 쉽게 납득시키는 그런 페이지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이 한번 이제 읽어보면은 조금 더 친근하게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책 안에 내부를 좀 보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국어 용어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을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을 한번 볼까요? 표지를 보면은 원말 국어용어 200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1권이고 몇 달 있으면 또 2권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예쁜 캐릭터로 이렇게 만화처럼 생긴 여자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보니까 제가 넘겨보니까 이 책의 지은이 유현진 선생님을 애니메이션화한 것 같아요. 비슷하죠? 그 서문에 보면 전국의 중학생, 예비중학생 여러분, 국어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분명 우리말인데 외국어처럼 어렵게 느껴진다고요? 네, 실제로 이렇게 느끼는 학생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다고요? 하면서 이유는 수업을 듣거나 시험 문제를 풀 때 어디선가 본 듯한데 무슨 말인지 알쏭달쏭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국어가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 용어 뜻을 몰라서예요. 아무래도 수업 때 사용하는 용어를 아이들이 익히는 거는 가장 기본이지만 너무 딱딱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공부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이 책에서 다루는 이제 용어들을 4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저도 모르는 말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짜 아이들이 공부를 하려면 이게 쉽지 않겠다. 굉장히 좀 어려운 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제가 직접 가르치는 입장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쓰는 기본적인 한자어도 아이들이 모를 때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국어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이런 기본적인 말들은 아이들이 조금 공부를 미리 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앞부분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제 교과 연계 단원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어휘들이 초등 교과서 몇 학년 과정에 나오는지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등 국어도 당연하겠죠. 그래서 보면 중학교 1학년 과정, 중학교 2학년 과정, 중학교 3학년 과정도 근데 대부분 중학교 1학년 과정이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한 초등학교 고학년쯤부터 이렇게 초등 국어 과정과 연계해서 한 번쯤 그냥 재미있게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교재로서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니어스 탄생기라고 했는데요. 지니어스는 이 책을 지으신 유현진 선생님의 애칭이라고 합니다. 재미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화처럼 용어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건 또 잘 보니까요. 자, 여기 보니까요. 이 책을 펼친 여러분은 지금부터 저와 함께 100개의 헷갈리는 국어 용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등, 중등 교과서의 필수 개념 중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바로 그 애매한 용어들만 뽑아서 쉽게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안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한자의 뜻과 그리고 우리말 시어, 시구 예를 들면 이렇게 용어 자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산문이나 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이제 사례를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이렇게 재미있는 만화와 더불어서 읽기만 해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운율이라든지 이렇게 율자로 끝나는 게 많잖아요. 음보율, 음수율, 내재율, 외형률. 이거 지금 어렵네요, 이거는요. 근데 어른들도 이렇게 한글만 보면 잘 모르겠지만 한자의 뜻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사례에 대해서도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고 또한 이렇게 아래에 보면은 지루한 글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화로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만화로서 설명을 또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국어 학습을 할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어려운 국어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책을 제가 바꿔보니까 우리 중학교에 올라가는 아이들이 좀 읽으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표현에 대해서도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어른들도 많이 헷갈려하는 이 단어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직접 책을 지금 2권 쓴 작가이기는 하지만 저도 이제 국어 표현을 쓰다가 헷갈릴 때는 막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좀 아이들이 헷갈릴 만한 대표적인 표현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권이 나중에 나온다고 하는데 2권에서 배울 용어들도 이렇게 좀 미리 발췌가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용어 사전 하나씩 집에 두고 이제 이번 겨울 방학에 한번 이렇게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내용만 이렇게 찾아서, 내가 모르는 맛만 이렇게 찾아서 확인하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공부할 때나 그리고 미리 예습을 한다든지 할 때 옆에다 놓고서는 사전처럼 찾아서 학습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생각해보면 이 바다별 에듀 채널을 제가 운영한 지 벌써 5년이 넘었는데요. 초반에 이제 영어 때문에 저를 알게 되셨다가 그 친구들이 이제 쑥쑥 자라서 중학교에 올라가는, 혹은 이미 중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의 부모님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이들이 정말 즐겼던 그 영어가 나중에 이제 수능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국어 능력이 또 뒷받침이 되어져야지만 나중에 훨씬 더 아이만의 언어력을 키울 수 있는 밑바탕으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국어 용어 참고서 한번 잘 활용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의 성공적인 중학 생활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